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생 별다른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사는 분들의 특별한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수십 명의 시니어 분들 중 은퇴 후에도 월 5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고 매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제가 오늘 알려드릴 10가지 원칙을 실천하고 계시더군요. 특히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이제 와서 뭘 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70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성공하신 분, 80세에 처음 시작한 취미로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당당하게 노후를 즐기고 계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특별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이 정말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 1440분, 86,400초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TV를 보며 보냈어요. 특별히 한 일은 없네요 라고 하십니다. 이런 날이 많아질수록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아쉬움이 커지게 됩니다. 반면 오늘은 산책도 하고 손주와 전화도 하고 책도 조금 읽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날은 분명 뿌듯할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 작은 계획이라도 세워보세요.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은 꼭 무엇을 하겠다고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전에는 시장을 보고 오후에는 공원에 가야지처럼 간단한 계획도 좋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하루가 훨씬 알차게 느껴질 겁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할 일은 내일 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우리를 더 게으르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집안 정리, 사진첩 정리, 옛날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같은 소소한 일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시간을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자주 못 만났던 사람들과 전화하거나 짧게라도 만나 차 한 잔을 하세요.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행복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후회는 시간에 있다.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나누며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은 이미 시간이 지나간 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 글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답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가 내일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기 위해 한 걸음만 내디뎌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만들어주는 행복. 여러분, 시간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많이 남았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지만 부족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시간을 돈처럼 아끼고 소중히 사용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잘 사용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빛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두 번째 비밀. 건강은 투자입니다. 유지가 아니라 관리가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돈, 시간, 가족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시간도, 가족과의 행복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건강을 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는 몸이 아프지 않으니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신호가 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혈압이나 혈당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지금 덜 힘들었을 텐데.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건강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건강을 소홀히 했다가 큰 후회를 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젊었을 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항상 바쁘고 피곤했지만 나중에 퇴직하면 쉬면서 건강을 챙기지 뭐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은퇴 후 막상 시간을 가지니 이미 몸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병원을 자주 다니고 약을 먹으며 후회하셨죠. 이분은 그 후로도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건강 관리는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내 몸을 위해 투자하면 분명히 나아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운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꼭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아침에 공원을 걸으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를 돌며 걷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데 몇 달 후에 혈압이 안정되고 기분도 훨씬 밝아졌다고 하십니다. 둘째, 식습관입니다. 건강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짠 음식과 단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끼는 샐러드나 나물 반찬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도 하루에 최소 8잔을 마셔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물 마시기가 어려운 분들은 시간별로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먹기 전에 한 잔, 오후 3시에 한 잔,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할 정도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는 자녀 걱정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산책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누군가는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넷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 몸 상태를 확인하고 병을 미리 발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은데 검진은 왜 받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병은 초기에 발견해야 치료가 쉽고 고생도 덜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다섯째, 좋은 관계 맺기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외로움은 몸과 마음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시거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도 줄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관계는 건강의 또 다른 비결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우리가 매일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몸을 조금 더 움직이고 물 한 잔 더 마시고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건강에 투자하면 분명히 나중에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비밀. 지금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중에 행복하자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젊었을 때는 바쁘게 일하느라, 가족을 돌보느라 지금의 행복을 미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행복이란 그렇게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내일을 만드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다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행복을 크고 대단한 것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자녀가 대단한 성공을 이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행복은 작은 것들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 속에서 말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70대 중반이셨고 오랜 시간 공장에서 일하시며 자녀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평범한 동네에서 손자와 손녀를 보며 지내셨지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복을 찾는 비결은 매일 아침 감사할 일을 3가지 떠올리는 거야.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손자들이 와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행복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창문을 열고 바람이 들어올 때 이 신선한 공기가 참 좋다고 느껴보세요. 손주가 찾아와서 떠들썩하게 놀다가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하고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생각이 쌓이면 우리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행복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중 감사할 일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으니 감사하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니 감사하다.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봐서 즐거웠다. 감사의 이유는 크고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연습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둘째,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자신을 잊고 삽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꽃을 가꾸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손주들에게 줄 작은 장난감을 손수 만들어주는 것이 큰 행복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시간을 즐기며 자신을 돌보세요. 셋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행복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와의 대화, 이웃과의 소통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과 함께 놀이를 하거나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서운했던 일이 있다면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관계가 회복되면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걱정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는 종종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느라 현재의 행복을 놓칩니다. 걱정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날씨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보다는 오늘 날씨가 참 좋으니 산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 대신 오늘의 기쁨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섯째,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은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도 생기고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안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부족한 부분은 천천히 채워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행복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보세요. 지금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 감사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하루 속에 매 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그 행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번째 비밀. 사람은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병문안을 와주는 친구가 있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축하해주는 가족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외롭고 공허할까요?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8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항상 밝고 건강하셨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하거나 저녁에는 이웃들과 함께 동네 회관에서 시간을 보내곤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어떻게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지내시는지 여쭤보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내 삶의 비타민이야. 혼자 있으면 우울해질 일이 많겠지만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이 나를 살게 해줘. 그분의 말씀처럼 관계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서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관계는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심지어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가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관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에도 서로 다른 생각이나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갈등을 줄이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관계에서 감사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가족이 따뜻한 차를 건네줄 때 고마워, 내 덕분에 하루가 참 좋게 시작되네라고 말해보세요. 친구가 시간을 내어 당신을 찾아왔을 때 내가 와서 정말 행복해라고 표현해보세요. 이런 작은 감사의 표현이 쌓이면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세 번째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친구와 산책을 하거나 이웃과 차를 마시는 등의 작은 시간도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주 한 번씩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가는데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관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조금 서운했어. 하지만 내 입장도 알고 싶어라고 말하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지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작은 행동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기존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보세요. 가족과 함께 요리를 하거나 친구들과 취미 활동을 하면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손주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손주들과 더 가까워졌고 텃밭에서 얻은 채소를 함께 요리하며 행복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은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7번째로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세요. 사람은 칭찬과 격려에 약합니다. 가족이 한 일을 보고 정말 잘했네. 너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 라고 말해보세요. 친구에게 너는 항상 나에게 힘이 돼. 정말 고마워 라고 전해보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8번째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것이지만 때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서운한 감정을 오래 품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태도를 바꾸는 작은 노력으로도 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9번째로 함께 웃는 시간을 만드세요. 웃음은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가족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서로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지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10번째로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관계가 끝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별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끝난 관계에서도 배울 점이 있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나간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위로를 느낍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더 따뜻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5번째 비밀. 소유가 아닌 경험이 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의미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새로 산 차나 멋진 가구가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삶에서 했던 경험들입니다. 오늘은 소유가 아닌 경험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물건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옷을 입으면서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물건들이 주었던 설렘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익숙함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했던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한 번은 한 어르신께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은 손주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거야. 물건은 잃어버리면 끝이지만 그때의 추억은 내 머릿속에 남아있고 가끔 꺼내보면 참 행복하거든. 이처럼 경험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경험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것을 시도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에만 머무르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다채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공원을 찾아 산책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보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0대 후반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나갔고 작은 전시회를 열 정도로 발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림을 그리면서 나도 아직 배울 수 있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일은 우리 삶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둘째,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여행은 우리가 가진 삶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멀리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나 가보지 않았던 작은 도시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손주들과 함께 근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모래사장을 걸으며 손주들과 조개 껍데기를 줍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여행이 끝난 후 그분께서는 그날의 풍경과 손주들과의 대화는 내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추억을 선물합니다. 셋째,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물건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매주 손주들과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신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손주들과 더 가까워졌고 함께 수확한 채소로 요리를 하며 웃고 즐기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해보세요.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오래된 사진을 정리하며 추억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배움은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요리, 악기 연주, 외국어 등 무엇이든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은 60대에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내 머리가 아직 배우는 걸 따라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해. 그리고 새로운 언어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되는 게 참 즐거워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을 돕는 경험을 하세요. 봉사활동이나 기부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경험은 우리 마음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주말마다 지역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느껴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경험은 우리 삶에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여섯째, 일상의 작은 순간을 즐기세요.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위해 멀리 떠나거나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시간이 모두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즐기다 보면 우리의 일상 자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가 가졌던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경험들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즐기면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경험들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섯 번째 비밀. 준비 없는 은퇴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은퇴란 우리 삶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다면 그 새로운 장이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편하게 쉬어야지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계획 없이 은퇴를 맞이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시간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기력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줄어들면서 외로움이 커졌다고 하셨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준비 없는 은퇴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은퇴를 잘 준비하면 그 시간은 삶의 황금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준비를 잘한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분은 은퇴 전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취미를 계획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저축을 철저히 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자신이 살아가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은퇴는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의 모습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행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경제적 준비는 필수입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재정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의 연금과 저축이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점검하세요. 부족하다면 은퇴 전까지 추가적인 저축 계획을 세우거나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부업이나 재택근무를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자신의 취미였던 수공예를 통해 은퇴 후 소득을 만들어내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셨습니다. 둘째, 건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30분 산책을 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자주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 어르신은 은퇴 후 요가를 시작하며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기분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일이 더 이상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랜 꿈이었던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한 어르신은 은퇴 후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느껴라고 말씀하시며 삶의 큰 보람을 찾으셨습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후에도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모임이나 취미 클럽에 참여해 보세요. 한 어르신은 은퇴 후 등산 모임에 참여하며 건강도 좋아지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배움의 즐거움을 찾으세요.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요리, 외국어, 악기 연주 등 무엇이든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 보세요. 한 어르신은 은퇴 후 인터넷 강의를 통해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세상과 더 가까워졌어라고 말씀하시며 배움의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여섯째,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우리 삶에 큰 보람을 줍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도와주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한 어르신은 은퇴 후 주말마다 음식 나눔 봉사를 하시며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게 참 감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퇴는 우리 삶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시작이 성공적이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삶의 목표 설정, 사회적 관계 유지, 봉사와 배움을 통해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은퇴 후 시간이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곱 번째 비밀. 도전을 하면 좋은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과 웃었던 순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추억들일 것입니다. 물건이나 돈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좋은 기억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살아가는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좋은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좋은 기억을 쌓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집도 마련하고 차도 샀고 자녀들에게 부족함 없이 지원해 주셨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게 되었는데 가족들과 소풍을 갔던 날의 사진을 보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왜 더 자주 그런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더군요.
그 후로 그분은 좋은 기억을 쌓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다고 합니다. 좋은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좋은 기억은 우리를 위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억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좋은 기억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일 때 더 잘 만들어집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보낸 시간은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한 어르신은 매주 손주들과 함께 쿠키를 굽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손주들이 밀가루를 이리저리 흩뿌리며 웃는 모습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시간이라도 그 순간이 나중에 큰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꼭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거나 근처에 가보지 않았던 공원을 찾아가 보세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0대에 처음으로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채소를 수확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새로운 도전은 우리의 일상에 신선한 변화를 주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세 번째로 일상의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좋은 기억은 반드시 특별한 사건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평범한 순간에서도 행복한 기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해질녘의 노을을 바라보며 산책하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모두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즐기며 하루를 보내보세요. 네 번째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감사는 좋은 기억을 쌓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오늘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를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식사한 시간, 친구가 보내온 따뜻한 문자 한 통, 공원에서 마주친 아름다운 꽃 하나까지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하루를 더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경험은 오래도록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주 복지관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봉사를 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나눠주는 작은 친절이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 참 보람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나눔을 실천하며 마음속에 좋은 기억을 더해보세요. 여섯 번째로 기록으로 남기세요. 좋은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일기를 쓰며 하루의 감정과 기억을 기록해 보세요. 한 어르신은 매일 저녁 손으로 일기를 쓰며 자신이 보낸 하루를 정리하십니다. 이 일기장을 다시 읽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행복한 순간을 보냈는지 알게 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도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기억을 오래 간직해 보세요. 일곱 번째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자연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특별한 기억을 만들어줍니다. 숲길을 산책하거나 바다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보세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후 매주 산에 오르십니다. 그분은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내게 가장 큰 위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좋은 기억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좋은 기억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기억을 쌓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일상의 작은 행복을 즐기며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좋은 기억들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덟 번째 비밀.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배움은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배움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왜 배움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도 즐겁게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에는 배움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배움을 잊게 됩니다. 지금 와서 뭘 새로 배운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분은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지역센터에서 글쓰기 강좌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많아 글을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셨지만 몇 달 후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수필집을 출간하게 되셨습니다. 내 이야기를 글로 쓰면서 내가 살아온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어. 글을 배우지 않았다면 평생 이 기쁨을 몰랐을 거야라는 그분의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배움은 단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배움의 문턱을 낮춰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은 작고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 강좌에 참여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한 어르신은 퇴직 후 처음으로 홈베이킹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내 손으로 만든 빵을 가족들과 나눌 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 점차 더 많은 것을 배워가세요. 둘째, 새로운 기술을 익혀보세요. 디지털 기술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인터넷 검색, 심지어는 소셜미디어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즐거운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손주들과 소통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SNS에 사진을 올리며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셨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니 세상이 더 넓어졌어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셋째, 여러 사람과 함께 배우세요. 혼자 배우는 것보다 함께 배우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지역 주민센터, 문화센터 또는 취미 동호회에 참여해 보세요. 한 어르신은 노래교실에 참여해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며 젊은 시절의 열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분은 노래를 부르며 웃고 떠들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배우는 시간은 좋은 관계를 만들고 기억에 남을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됩니다. 넷째, 외국어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즐거움을 줍니다. 한 어르신은 은퇴 후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알파벳조차 낯설었지만 몇 달 후에는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여행 중 현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내가 다른 언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라는 그분의 말처럼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자신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다섯째, 자연에서 배우세요. 배움은 꼭 책이나 강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며 식물의 생장 과정을 배우거나 숲길을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한 어르신은 은퇴 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연의 섭리를 배우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심은 씨앗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내가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배움의 과정에서 실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어르신은 그림 그리기를 배우며 수없이 실패를 경험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발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실수는 나를 더 나아지게 하는 선생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배움의 즐거움을 강조하셨습니다. 일곱째, 자신만의 배움의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를 설정하면 배움의 과정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예를 들어 올해 안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기타로 연주해 보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도전해 보세요. 목표를 이루는 성취감은 배움을 더욱 즐겁게 만듭니다. 여덟째, 배움을 기록하세요.
배우는 과정에서 느낀 감정과 배운 내용을 기록해 보세요. 일기나 메모장을 통해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하면 배움이 더 잘 기억되고 나중에 다시 돌아볼 때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배움의 즐거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배우고 싶은 것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새로운 배움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9번째 비밀.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행복을 멀리 있는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우리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감사는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고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은 왜 감사가 중요한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어야 만족하는 성격이셨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지요. 사업이 실패하고 건강까지 잃었을 때 그분은 세상에 불만만 가득했던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한 간호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하루하루 작은 일에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감사할 일을 찾았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감사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건강도 회복하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으셨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감사는 나를 구해준 힘이었어. 감사는 단지 기분을 좋게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 건강,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인간관계도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매일 아침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밝게 비추는 햇살에도 감사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내가 오늘도 걷고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편지를 써보세요. 오랜 시간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은퇴 후 스승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분은 이 편지를 쓰면서 그동안 내가 받았던 사랑과 가르침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우리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스스로도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종종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가족이 해준 따뜻한 밥 한 끼, 비가 내린 뒤에 상쾌한 공기, 이웃이 건넨 미소 같은 작은 일상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한 어르신은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 시간을 감사의 시간으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됐어라는 그분의 말처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네 번째로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감사의 마음을 글로 기록하면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을 일기에 적으셨습니다. 오늘 손주가 나를 보고 웃으며 달려왔던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 그 웃음이 내 하루를 환하게 밝혀줬지. 이렇게 적은 일기는 시간이 지나 다시 읽을 때 큰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다섯 번째로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삶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지만 힘든 순간에도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해보세요. 한 어르신은 큰 수술을 받고 긴 회복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간호사들의 친절과 가족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셨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나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위로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연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키워보세요. 자연은 감사의 마음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며 새소리를 들을 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자연이 주는 이 평화로움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라는 그분의 말씀처럼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키워보세요. 일곱 번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감사하세요. 감사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상대방도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동네 이웃들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며 큰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내가 나누는 이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에 감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덟 번째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감사하세요. 우리 자신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도 감사해 보세요. 나는 오늘도 나 자신을 위해 노력했어. 참 잘했어 라고 자신을 칭찬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라도 감사의 마음을 키우고 그것을 표현하며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비밀. 삶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는 바로 균형을 찾는 일입니다. 가족, 일, 건강, 취미, 그리고 나 자신까지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맞추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삶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오늘은 왜 삶의 균형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삶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밤늦게 돌아오며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었지만 정작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는 가족과 함께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이미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어.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삶의 균형이 없다면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말이죠. 삶의 균형은 단순히 일과 여가를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삶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세요. 삶의 균형을 잡으려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가족과의 시간일 수도 있고 나만의 휴식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은퇴 후 손주들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셨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야.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절대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아. 여러분도 현재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건강을 돌보세요. 삶의 균형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요가를 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십니다. 요가를 하면 내 몸이 유연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몸과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야. 건강은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가족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의 시간을 종종 잊곤 합니다.
한 어르신은 매주 손주들과 함께 동네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 시간을 삶의 활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들과 놀다 보면 나도 젊어진 기분이 들어. 그 시간이 내게는 무엇보다 소중해. 가족과의 시간이 삶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시간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한 어르신은 매일 저녁 산책을 하며 혼자 걷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더 잘 돌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취미를 즐기세요. 취미는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한 어르신은 은퇴 후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 시간이 내게는 큰 위로야. 취미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여섯 번째로 삶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때도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삶의 균형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일이 많아서, 때로는 가족과의 시간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고 다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한 어르신은 균형은 늘 조정하는 거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이 균형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삶의 균형은 우리 모두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만의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화롭고 행복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룬 10가지 인생의 황금률 잘 기억하고 계시죠? 특히 3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시간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것. 둘째, 건강은 지키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 셋째, 좋은 인연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원칙들을 실천하신 김영님은 78세에 등산 동호회를 만드셔서 전국 100대 명산을 완등하셨고, 박영님은 82세에 시작하신 유튜브로 월 수입 500만 원을 달성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메모장에 오늘 배우신 내용 중 실천하고 싶은 것 하나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만드는 시니어들의 특별한 비법을 공개할 예정이니 꼭 시청해 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